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2020년 12월 1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 확대 등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자주 있다 보니까 번거롭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조치는 간혹 발생되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재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개정안인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후반부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하려는 분을 의미하는데요.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주택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기관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모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는 법 시행 이후와 시행 전으로 나누어집니다.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록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민간 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록임대주택인 경우에 올해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분들은 2022년 12월 10일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으로는 이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임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1차는 200만원, 2차는 400만원, 그리고 3차는 500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자동으로 이 부기등기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기등기 말소 신청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 제공 의무 강화입니다. 임대보증금 위반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다가구 주택 등 동일 주택의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록 임대주택이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유형인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제공해야 할까요? 임대사업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요청하여 받은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층, 4층 등 원룸이나 상가와 주택이 여러 개 있는 건물일 경우 법이 개선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가끔은 화를 내면서 알려주지 않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부기등기와 권리관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등기부 등본인데요.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명기가 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즉 우리가 많이 보는 근저당 이런 부분들이 을구에 표시가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순위번호가 1번이면서 등기 목적이 소유권 보존으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직 소유권 보존 상태에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은 순위번호가 2로 늘어나질 않고 1-1, 즉 1번 순위의 하위 개념으로 등기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라는 내용을 명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소유권 이전이 된 등기부 등본 예시입니다. 소유권 보존 이후에 매매가 되면은 순위번호가 2번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권리자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은 2번 밑에 2-1로 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등기는 순위번호가 1번, 2번, 3번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번호에 포함되는 하위의 개념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등기를 하는 방법은 직접 가시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시는 경우에도 한 번은 등기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 맨 오른쪽 4층 건물인데요. 이 건물 시가가 28억입니다. 그런데 안에 세대수가 12세대이고 소유주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까 근저당이 15억이 잡혀 있고요. 임대차 현황은 현재 11세대가 전세 1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체 근저당이 15억이고 그리고 11세대의 전체 전세 보증금이 11억이니까 26억이 선순위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금액들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만약에 소유주 홍길동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체납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근저당과 보증금에 앞서서 세금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만큼 또 후순위로 물려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입니다. 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보통 시가보다 낮게 거래가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빌딩 시가에서 10%에서 20% 정도 금액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현재 권리가 선순위 권리가 26억이 있기 때문에 12번째, 그러니까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보증금 1억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재의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유주가 그 세금이 어느 정도 미납되어 있는지 이 부분 두 가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경매를 감안해서 빌딩 시가의 80% 그리고 세금 체납 부분을 감안해서 약 70% 정도를 보시는 게 타당한데, 그런데 만약 근저당이랑 총 전세 보증금이 현재처럼 26억일 경우 만약에 내가 12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앞에 선순위가 26억이 있기 때문에 26억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다 보존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 차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세 보증금 지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해드림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